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면 어디든 출동하는 떴다박 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목동인데요. 비강남권이지만 우리나라 대표 학군지로 꼽히며 강남권에 견줄만한 재건축 대여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입니다. 목동 재건축은 제가 서 있는 이 일대 아파트 14개의 단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앞서 몇 년 동안은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했지만 이에 반해 올해는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내의 단지들 모두 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진행에 속도가 붙는다는 소식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목동의 분위기는 어떤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목동 재건축을 말하면 신시가지의 1에서 14단지를 말하는데요.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진행 단계는 통상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 단계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와 분양 공고, 관리 처분 철거, 이주, 착공, 준공, 입주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는 안전진단 통과와 조합 설립입니다. 현재 준비 단계인 안전진단 단계는 목동의 14개 단지가 올해 초 모두 완료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4, 6, 8, 12, 13, 14단지 등 6개 단지가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양천구는 남은 8개 단지도 올해 안에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열어 목동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윤곽을 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연내 주민 공람과 설명회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주민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였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목동은 강남권 재건축들이 50층대 초고층을 계획으로 하는 것과 달리 40층대로 짓기로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당장 들어갈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 입주를 앞당기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학군지라는 특성상 공사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층수를 단축해 공사 기간을 낮추고 입주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반영됐습니다. 목동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은 올해 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목동 3단지 전용 면적 153.58제곱미터가 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가격이 오른 것인데요. 목동 3단지 55평형이 30억 원을 돌파해 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동 1단지의 경우 지난 9월 말 전용 면적 154제곱미터가 32억 원에 10월엔 125제곱미터가 2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6단지 115제곱미터는 지난 9월 말에 26억 5천만 원에 2단지 152제곱미터는 10월에 30억 원, 목동 12단지 전용 71제곱미터는 지난달 13일 16억 원에 거래되는 등 연일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는 가운데서도 단지별로 더 인기가 없고 있는 단지들은 단지별 특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단지별 특색을 좀 살펴보시죠. 목동은 전반적으로 학군지라는 대표적 특징이 있지만 단지별로 학원가에서 가까운 곳이나 역에서 가까운 곳, 또 평형대 분포도 배정 학교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7단지인데요. 역에서도 가깝고 오목교역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과도 가까워서 목동 14개 단지의 가격을 이끄는 대장 아파트 단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단지와 가까운 6단지 역시 학원가와 인접한 데다 2대 목동 병원이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8, 9단지는 학원가와 인접한 데다 초품화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 앞단지들은 오목교역이 아닌 신목동역과 인접하고 목동선 정거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단지 중에서도 14단지는 목동 재건축 단지들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안양천이 가까운 이점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가 단지 내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목동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 이주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목동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학군지이기 때문인데 재건축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목동에 인접해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목동 인근 지역들이 대부분 학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동의 재건축 진행 과정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나면 네,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주민의 동의 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추가적인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들을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조합 설립한 이후에 향후에 이주하고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학군 수요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리고 또 음. 임시 거처들 안에서 이런 수요자들이 얼마나 좀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학교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보거든요. 목동 같은 음. 경우는 학군지로 워낙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학교 안에서 협의가 일어나야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학교들의 일정 맞춰 가지고 뭐 이주에 대한 그 시기 조율 이런 네네. 작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인제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목동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우선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용적률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단지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음. 상당 부분 세대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음. 앞으로 재건축이 된 이후에 아파트 세대 수 증가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뭐 인구 밀도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음. 지역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세대 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이점들도 발생하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통에 대한 체증 이런 문제들도 좀 음. 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현재보다도 훨씬 고층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고층 이상으로 건설됐을 때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음. 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동의 재건축이 동의율 확보와 학군들의 수요들의 이동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난다라면 목동의 가치는 서울의 중심 주거지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재건축 진행이 완료만 된다면 목동은 현재 26,500여 가구에서 총 53,000여 가구로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 진단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과 이주 과정이 관건인데요. 이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역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떴다박 박지혜 기자였습니다.